이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절약하지. 30분 되면 딱 잘라버려야 되니까. 자. 결론은, 네, 여기 나왔네. 결론. 네오콘이라는 말이 신보수주의인데, 신보수주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국의 대처가 말하는 신보수주의, 노선을 말하는 거고, 미국의 네오콘은 노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보수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존의 보수주의자 말고 새로운 보수주의자. 그러니까 대처리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처리즘이나 이런 거는 기존의 보수인들이 있고, 여기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말하는 네오콘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보수인이 있죠. 유대교라든가 기독교 근본주의 사상이라든가 전통적인 보수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말고 새로 보수 세력이 나타나는 거야, 보수인들이. 그 사람의 대다수는 누구냐면 반공좌파들이야. 반공좌파. 나는 저기 좌파인데 소련도 싫어, 뭐 북한도 싫어, 중국도 싫어. 누구? 트로츠키주의자들. 이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바로 새로 전향된, 우리로 치면 주사파나 뭐 이재호, 김문수, 이 미국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에는 반복자파. 아, 나는 사회주의인데 북한은 싫어,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존의 이 보수주의자들, 군산복합체, 트루먼스테이 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 네오콘들이 바로 군산복합체제와 결합을 하면서 해외 분쟁을 조장하죠. 부시 정부 때. 이래서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졌죠? 열심히 텔레반 무너뜨려가지고 돈 엄청나게 써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식 나라 세웠는데 지금 텔레반으로 넘어갔잖아요. 이라크가 시아파입니다. 이라크가 시아파예요. 근데 그 전에 수니파, 후세인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수니파를 때려부시고 시아파 정권을 내세웠어요. 근데 옆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 다 때려부시니까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 다 실패했어. 리비아 가다피는 죽였지만 그 죽인 곳에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그 미국 국가 세기는 거 내전인 상태가 됐죠. 이슬람 세력이 시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거는 다 실패했어요. 모두 패배했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야, 돈 들이고 뭐 나오는 게 없다. 때려치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이전에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중동에서 철수했죠. 바이든이 아프리카에서 도망갔죠. 뭐 수십억 달러 무기를 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 엄청난 무기를 주고 텔레반이 그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트럼프에 의해서 이런 거는 폐기돼서 트럼프가 그랬다. 야, 그 왜 우리 돈으로 외국 가서 왜 전쟁하냐. 트럼프에 의해서 사실상 이 트럼프주의는 뭐냐면 굴뚝산업, 굴뚝산업은 중국한테 주고 미국은 첨단산업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공장 노동자가 망했죠. 자동차 공항이 다 망했어. 그러니까 미국 노동자들이 무슨 말이야, 미국이 굴뚝산업도 해야 돼. 중국한테 뺏긴 거 가져와야 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부장사회, 페미니즘이 너무 설치니까 이게 반작용이 있죠, 한국에도. 그리고 이제 뭐, 낙태, 이런 거, 라테론자를 확장하죠. 그러니까 가부장제, 기독교 질서에 대해서 수호하려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자본주의, 미국의 소득이 6만 달러인데, 그지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착취당한 중남미에서 엄청난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3D 협정에서 백인 노동자와 경쟁하니까 백인 노동자들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미국의 불법 이민으로 이익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미국의 불법 이민으로는 다행히 이제 저임금을 하는 그 회사가 있죠. 제일 이익받는 게 농장. 한국에서도 외국인 해서 제일 이익받는 데가 어디예요? 농민이야, 농민. 농촌 가봐. 외국인 노릇 장난 아니야. 미국도 저임금, 전형적인 농장에서 외국인에서. 그 다음에 누가 이익이냐? 헐리우드 부자들. 왜 헐리우드 부자들이 왜 이익을 볼까요? 불법 노동자를 통해서. 식모로 고용하니까. 한국도 연예인들, 부자들, 먹고 자고 식모.
중국 동포들 해요. 여권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 잘 사는 놈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오는 게 좋은 거야. 헐리우드 영화도 좋아. 근데 미국에 못 사는 사람들은 싫어하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미 중동에서 먼저 생겼죠. 미국 놈들이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켜 대규모 난민 들었는데 미국 놈들은 난민 하나도 안 받아들여. 다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에서 난민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유럽의 인구가 감소하니까 시골의 빈집에다가 난민들을 다 넣어가지고 야 인구가 증가하고는 좋아하구나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저임금 시장에서 현지인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문화 갈등. 이슬람들의 문화 공공 장소에서도 그 이슬람 옷을 다 입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범죄가 좀 많았어요, 실제로. 범죄는 아까도 말했지만, 준법 정신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남자가 외지에서 가면 하는 짓이 뭐예요? 여자들 괴롭히고, 그죠? 매춘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지들끼리 술 먹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한국도 성수동, 구로구 이런 데 가면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나 외국인들은 젊은 노동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범죄율이 높아. 그러면서 이미 트럼프주의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죠. 아까 말했죠. 유럽의 극우의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이민, 반난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트럼프주의의 특징은 기존의 보수와 달리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의 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중을 조종하고 있고 신나치, 신파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1차 대전 때 국제연맹은 실패했죠. 근데 2차 대전에서는 소련과 협작해서 국제연합을 성공했죠. 그래서 국제연합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전부 다 팽창주의예요. 2차 대전 전에는 고립주의, 팽창주의가 번갈아 갔어요. 다시 말해서 윌슨이 국제연맹을 해서 팽창주의, 세계에 개입하려고 했죠. 근데 윌슨의 국제연맹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 국회에서 부결됐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을 안 했어요. 다시 말해서 고립주의로 돌아갔죠. 근데 2차 대전 이후에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세계 경찰로서 세계 온갖 전쟁에는 다 전쟁을 만들고 다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야, 그 돈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왜 전쟁을 하냐. 그러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러한 개입주의에 반발을 했었는데 그거를 받아들인 게 트럼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세계 경찰로서 미국의 비용을 대는 것에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최대의 외교적 충격이에요. 이 트럼프주의는 냉전 붕괴 이후에 미국 1급 체제, 그 다음에 미중러 분합 체제 후유증. 값싼 물건은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싸게 소비한다. 이게 좋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값싼 물건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같이 상당한 중간 수준의 산업까지 미국에서 다 몰락을 하죠. 녹슨 자동차, 그죠? 녹슨지대 알아요? 디트로이트부터 해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폐허가 되는 도시 이런 거죠. 이런 후유증. 그래서 트럼프주의는 미국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특히 가난한 백인 노동자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대중적 지지, 나치즘, 파시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설사 트럼프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하나의 정치적 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바로 세계 경찰로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미국이에요. 한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냥 간단히 말하면 파쇼 반공, 서북 청년단, 그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제한군인의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이런 것들이죠. 군부 독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파쇼 반공이에요. 관변 단체들 이런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바로 이제 관변 단체가 아니라 자발적인 그 반공, 이건 친미 반공이에요. 아까는 파쇼 반공이었는데 이거는 친미 반공, 자발적인 대표적인 게 유나이트, 기독교, 탈북자들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된 거. 자발적인 구구가 생긴 이유는 뭐예요?
김대중, 노무현 두 차례에 걸쳐 10년 동안 자유주의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북과 관계를 개선하는 등 그래서 냉전 세력들, 반공 세력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자발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죠. 정권이 반공 정권이니까. 그래서 반공 정권이 무너지면서 반공 세력들이 정치 세력과 사회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거죠. 정상으로 하는 사람이 미국 네오콘과 한국 뉴라이트를 비교를 했어요. 나중에 책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거기에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공통적인데 미국도 기독교, 한국도 기독교의 극우에는 아마 한국의 기독교는 뭐냐면 반공 세력과 결집해서 자유총연맹이죠. 반공 세력과 결집해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보면 첫 번째 기존의 극우 세력들 반공 파쇼들이죠. 자유총연맹 이런 애들 돈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봐봐요. 자유주의 정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관변 단체들은 어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왔다 갔다 해.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이 들어설 때는 눈치를 살살 봐요. 자유주의 정권에. 그래서 극우적 성격을 조정을 해요. 돈 받아 먹으려면은 자유주의 정권 때는 극우적 성격을 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고. 기독교는 정강훈이 말아먹었어요. 정강훈이 말아먹어가지고 정강훈 뒤에 나오는데 한기총에서 90%가 다 탈퇴해버렸어요. 정강훈이 말아먹어서. 극우는, 탈북자는 황장엽이 대빵이었는데 대장에도 황장엽이 죽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뉴라이트 정치 세력, 우리공화당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2020년 대선과 2020년 총선에서 단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당으로서의 실질적 의미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 자신의 위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총집결. 옛날 운동권들을 자기를 확인하려면 시청에서 총무에 맨날 100만 명 데모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극우 세력들이 기반이 약화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려면은 파쇼 반공, 기존의 극우 세력과 새로운 극우 세력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100만 명 모이자. 그래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이들의 힘이 센 것 같지만 과잉 대표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이야. 윤석열이 지금까지는 이러한 반공좌파, 그 다음에 친미 반공들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왜? 우리는 든든한 검찰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개떼들하고는 우리는 어울릴 필요 없다. 우리 권력이 있다. 그런데 검찰 권력이 약화되면서 윤석열이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전부 다 결국은 나중에 권력의 힘이 약화되면 이러한 그 극우 세력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지금은 뚜렷하지 않는데 지지 기반이 약화될 경우에는 이런 관변단체, 극우 기독교, 탈북자 단체 이런 들과 손을 잡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들의 극우 세력의 특징들은 집회를 하더라도 돈을 받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개떼같이 몰려들어요. 3만 원씩 5만 원씩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의 태도에 따라서 다시 극우 세력이 기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결론은 내렸으니까 이제 앞에부터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볼게요. 제가 줄을 쳐놨어요. 줄 쳐놓은 것만 보면 돼요. 자, 미국의 보수는 반공, 인종차별, 기독교, 그리고 새로운 신보수주의 운동이에요. 신보수주의 운동의 특징은 다 반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반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반스탈린주의자들. 그죠? 반스탈린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가 다 그런 거네요. 괜찮은 트로츠키주의도 있어요. 일부 트로츠키주의자들. 이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반공좌파로서 처음에는 민주당의 그 반공좌파, 민주당으로 넘어가요. 근데 민주당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베트남 전쟁이 반공 전쟁인데 민주당이 베트남 전쟁에 소극적이다. 그래서 이 전쟁,
공산주의에 대한 전쟁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되면서 공화당으로 전향을 해요. 강경파로. 그래서 민주당 좌파 공화당으로 넘어가다가 네오콘으로 되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의 비판적인 민주당에 대해서 항의라는 거예요. 신보수주의자. 그래서 이러한 신보수주의자들의 이 개념을 군사주의적인 반공주의, 자본주의, 최소경제 이런 것들이죠. 전통적 가치 회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네 개의 시기로 나눠져요. 신보수주의자. 그러니까 트로츠키주의자. 일부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어떻게 그 네오콘으로 바뀌었나. 자, 일단 트로츠키주의자의 발생. 1930년대 뉴딜 정책이죠. 뉴딜 정책이 트로츠키주의자였고요. 뉴욕 시립대에서 트로츠키주의자들과 스탈린주의자들이 싸움이 붙은 누가 더 많았을까요? 스탈린주의자가 3배나 많아. 한국에도 보면은 주사파들이 대학 잡아가지고 한천형 전선영 때 주사파한테 당한 사람들은 이를 바가닥 가잖아요. 그래서 당에 와서도 주사파하고는 절대로 못해 이러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실제 대중운동에서 뉴욕 소련식 1930년대 스탈린주의자가 훨씬 많았어요. 트로츠키가 거기서 많이 당했겠죠. 트로츠키자들이 스탈린, 소련이라면 이를 바가닥 간 거예요. 그러다가 1960년대에 와서 이 반공이죠. 트로츠키는 반공. 소련이 너무 싫어. 공산주의가 너무 싫어. 그런데 이제 베트남 전쟁은 공산주의하는 전쟁인데 이 자유주의 놈들이 이 공산주의 전쟁에서 반전운동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 오로지 그거 하나가 돼. 그래서 대학에 이제 졸업을 했죠. 똑같네, 우리나라 좌파. 대학에 졸업을 해서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제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반공 좌파에서 좌파는 포기하고 반공만 남은 거예요. 반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가가지고, 민주당 내에 좌파를 형성을 하는데, 이들이 이제 이 잭슨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근데 카터에게 지죠. 카터에게 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카터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란 인질 사건. 그죠? 카터 패배했죠? 니카라과 좌익혁명, 소련의 아프간 혁명. 그러니까 이 반공주의자들이 막 열이 뻗쳐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 새끼들, 저 카터 새끼들 저렇게 유약한 놈들은 안 되겠다. 공화당으로 다 넘어가자. 그래. 이때 공화당으로 다 갈아타요. 세 번째 시기는 드디어 이제 권력을 잡기 시작했어요. 레이건 시대 때부터. 그래서 조금씩 학교에서 나와서 행정부의 고위직을 잡기 시작했고, 부시 시대 때는 백악관까지 들어가서 핵심 요직에 들어가죠. 핵심 요직에 들어가서 기존적인 유대계 쪽에 기존적인 보수주의자들하고 군산 복합체제죠. 군산 복합체제들하고 결탁을 해서 같이 해두고 체니 이런 사람들, 럼스펠더 이런 군산 복합체제하고 네오콘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서 최고의 주가를 날리게 되죠. 그러다가 중동 정쟁에서 폭망합니다. 폭망. 그죠? 그래서 이 네오콘들은 지금 이제 폭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트럼프주의는 네오콘하고 상관없어요. 네오콘의 특징은 엘리트주의적 특징이고 트럼프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 거기서 미국의 네오콘이 제일 중요한 게 소련 붕괴 이후에 소련을 팔면서 미국의 세계 지배를 꿈꿨던 이러한 놈들이 소련이 붕괴돼서 앞으로 미국의 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분화가 있었어요. 네오콘들의 분화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현실주의는 이 공통점은 뭐냐면, 야, 소련이 붕괴됐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힘이 약화되면 안 돼. 그지? 미국은 역시 세계 제일국으로 남아야 돼. 여기까지는 공통점인데 그 논리가 조금씩 달라. 현실주의는 개입과 고립을 번갈아 가자는 거예요. 현실주의는. 현실주의는 필요하다면은 개입 정책도 하고 고립 정책도 하고 절충을 하자, 융통성 있게 하자 이런 거예요. 민주적 세계주의는 지금 바이든이 하는 말랑 똑같아. 이제 반공과의 전쟁이 끝났으니까 권위주의 체제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 유럽식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파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을 해야 된다. 권위주의 이 세력,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권위주의적 세력에서 십자군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게 민주적
세계주의자. 그러니까 제3세계에서 개입을 많이 하겠죠? 세 번째 단극주의자들은, 민주주의 기지론이에요. 야, 제3세계 그게 아니라 우리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돼 있어. 백인, 유럽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 제3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 백인의 근거지를 잘 해야 돼. 그래서 주변 국가, 제3세계 민주주의 건설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서구 중심 국가에 초점을 두면서 서구 중심 국가들, 미국과 유럽이 단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 속에서 네오콘들이 나온 거죠. 여기서 보면은 네오콘은 여기에 가깝겠네요. 제가 볼 때 민주적 세계주의자, 그렇죠? 십자군 전쟁을 해야 된다. 그 십자군 전쟁의 명분이 된 게 뭐예요? 9.11 테러, 그죠? 이런 명분, 이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된 거. 트럼프 주의는 아까 했으니까 안 하겠어요. 대충 다 한다면 아까 다 얘기했죠. 주요한 것들은 유럽에도 됐다는 거고 다 했고. 한국의 방공박사 서북청정단이 자유총연맹으로 발전했어요. 재향군인회는 이승만 때 만들었어요. 박정희가 써먹으려고 바꿨고, 그래서 군대 당연직 재향군인 병역한 예비역은 전부 다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돈도 거둘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10,000원씩 막 냈었어요. 나는 안 냈는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새마을 다 알죠? 박정희. 전두환이 흉내냈죠? 바르게 살기 운동. 국보위라는 거 기획하신지 모르겠어. 사회정화위원회, 삼천교육대. 그게 발전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했던 거예요. 삼천교육대. 그래가지고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로 관변단체, 대표적인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여기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비영리 민간단체 법을 적용받지 않아. 특별법으로. 황태자야, 황태자. 나머지 잡단체들, 나머지 잡자단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 좌파들, 사회적 개혁하면서 돈 먹죠. 그죠? 사회주의. 요거, 푼돈 받는 게 이게 비영리 민간단체고, 황태자들은 이 돈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갔죠? 근데 어영이 돈 받고 하는 애들이죠? 돈 안 주면 잘 안 하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자유주의 정권 돈도 잘 안 주죠. 그리고 돈 받으려면 눈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상이 축소되고 있어. 눈치를 봐. 정권에 바뀌면서, 그래서 영향력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돈 안 줘도 열심히 뛰는 반공단체들이 나타났죠. 신파쇼. 그래서 전에 있는 군부 독재 관변단체는 같은 반공인데 파쇼 반공인 거고, 이제 나타나는 반공은 자발적인 반공인데 파쇼가 아니라 친미 반공. 친미 반공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징은 뭐냐면은, 이 친미 반공은 첫 번째, 자발적이다. 대중적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 형사. 그죠? 우리 군인들 있잖아. 애비어 군인들. 애국 기동대. 특전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술시험도 해요. 극우단체에서. 자유권 행사한다. 제거한다. 폭력적이죠? 이거를 분석한 사람들이 하면은 신자유주의 이후에, 그죠? 김영삼에서 이제 IMF 때 됐잖아요. 2008년 또, 그래서 광범위한 실업자들이 분노의 출구. 내가 군대에서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특수부대로 잘 나갔었는데, 사회 나가서 뭐, 직장도 없고, 대접도 안 해주고, 열받아. 내가 북파 공작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노인들, 그죠? 옛날 내가 박정희 때 열심히 일해서 한국을 이렇게 내가 잘 살게 만든 이 새끼들이 나를 무시해? 지하철에서 막 떠들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긴 실업자. 야, 니네 운동권들 80년대 학번 잘 나갔잖아. 데모 시큰해도 삼성 들어가고 대우 들어갔잖아.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도 중소기업도 못 들어가, 이 새끼들아. 이 기득권 놈들. 운동권 귀족들아. 이러면서 젊은 20대, 30대들 이런 거죠. 이 파시즘의 징후죠. 그래서 이제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 북에 대한 적대감, 운동권에 대한 적대감,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감, 이런 대중들의 불만, 이게 바로 대중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공 친미, 나중에 쭉 보면 되고. 사실상 대규모의 집회는, 한기총, 아까 말했죠? 이 한기총이 왜 생겼어요? 한기총은 왜 생겼냐면 뒤에 나오는데, 가장 오래된 게 뭐예요? 한국교회 KNCC인가?
그게 가장 오래된 전통적이잖아요. 진보적이잖아요. NCC. 그 NCC에 대항하기 위해서 생긴 한기총이에요. 1989년에. 그러다가 2000년도에 소위 말하면 김대중 할 때는 참았는데 연달아 자유주의 정권이 2번이나 되죠. 그리고 김대중이 6.15 공동선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기독교 방공 우리 기독교는 통일되면은 주사파한테 다 죽는다. 우리 기독교가 뭉치자. 그래서 최초에 이렇게를 하게 되는데 그 위에 이렇게 집단적인 대중 집회를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 기독교가 된 거는 한국 사회에 보면은 상장사 임원의 43%가 기독교래요. 국회의원 중 120여 명이 기독교. 한국은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고 전 세계에서 그 교회 순위에서 1위, 2위가 전부 다 한국 교회랍니다. 재벌들이죠, 재벌들. 신자 수는 1200만 명. 우리 뒤에는 바로 이런 기독교 커넥션으로 하는 기업들의 돈을 주고 있죠. 과거에 관변단체는 국가의 돈을 받았지만 이제는 기업과 미국의 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구구단체가 정치 세력화된 거는 바로 노무현, 문재인 이런 자유주의 정권이 하면서 유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자, 그 포문을 여는 건 류라이트 지식인이죠. 류라이트 지식인 전에 과거에는 극우 지식인이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요즘 뻔뻔하게 극우 지식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극우 지식인이 뻔뻔하게 나온 판도라의 상자를 연 놈이 어떤 놈들이냐? 운동권 지식인들 전향한. 내가 운동권이었는데 내가 주사파였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이고 사기였어. 그래서 이제 하죠. 대표적인 인간들이 누구예요? 안병직. 이런 사람들은 진화론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남한 사회가 못 살았을 때 운동권도 좋고 반미돼 이제는 살만큼 살고 미국 없이는 못 살고 이렇게 돼서 이제 내가 운동 다 해봤어. 이런 사람들이죠. 안병직, 이영훈, 운동권. 이문열, 박홍, 김동길, 김지하다 이러죠. 내가 운동권인데 내가 북한 김영환 내가 김일성 만나고 하는데 개똥이야. 다 구라야. 이렇게 해서 비판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극우 새끼들이 운동권들이 문을 열어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개떼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이 문을 열어준 애들이 바로 운동권 지식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극우 지식인 앞에는 운동권 지식인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반공이고, 미국 없이는 못 살아. 중국 편에 살면 안 돼. 이런 거고.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는 같이 할 수 없어.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 교과서, 그죠? 역사 바로알기 운동, 교과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뉴라이트의 지식인의 특징, 좌파에서 전향한 애들, 주사파에서 전향한 애들,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 운동권이야. 유근일, 김진웅, 신주호 다 옛날에 다 운동 다 해봤어. 내가 해봤더니 니네 잘못 알고 있는가. 나 이런 쭉쭉쭉. 그래서 특징은 뭐냐? 민교협 때려잡자. 자유교수협. 정교조 때려잡자. 교육운동. 그 다음 민변 때려잡자. 변호사단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문제다. 거기에 대응하는 책을 만들자. 뭐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에 다 그 조직을 만들어요. 민교협에 대응해서 자유주의 교수연대, 그렇죠?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그 다음에 헌법연대 이렇게 다 해서 대항해서 헌법 포럼 이런 거 다 만들게 되고 교과서 포럼 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류라이트라는 이름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이명박 정권의 대변인 했던 놈. 이놈이 만들어서 이동관이. 우리 모여가지고 이놈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아까 말한 괴수들이 모여가지고 술 먹고 면서 뭘로 할까? 그러니까. 우리 류라이트로 하자. 이름을 어떻게 할까? 저 좌파 새끼들, 주사파들 맨날 전국연합 하는데 우리도 전국연합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름이 류라이트 전국연합이야. 왜냐면 옛날에 지들이 다 해봤다 이거지. 그래서 이명박 때 이 류라이트는 이명박의 지원을 받은 거예요. 다 친구예요. 이명박하고 다 친구. 이명박 지원을 받았으니까 어때? 류라이트 애들이. 이명박 지원을 받아서 이명박 정권이 어때요? 날아가니까 같이 날아지겠죠? 그래서 이명무실해졌어. 이명박 정권. 이제 류라이트 애들은. 거기서 들어오는 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박근혜죠. 박근혜. 박사모의 특징은 류라이트하고 다르죠. 박사모는 일종의
우리 루이 나폴레옹이 우리 삼촌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위대하게 만들었잖아. 우리 아빠 박정희가 한국을 위대하게 만들었잖아. 나는 한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이 파쇼 반공의 어떤 후계자랄까? 류라이트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류라이트는 이명박, 그 다음에 박사모나 이쪽에 지금 난리치는 애들, 우리공화당 이런 애들은 이제 박근혜, 박정희 그런 쪽에서 나왔다는 거죠. 류라이트 정치 세력, 노사모? 그래, 우리는 박사모로 할게. 박사모가 나왔죠. 그래서 잘하는 게 이제 박사모가 이제 보수 정당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친이명박, 오적 이 덕분에 민주노동당의 강기갑이 당선됐잖아. 잘 쭉쭉쭉 나가죠.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가 탄핵이 됐잖아요. 박근혜가 탄핵이 되니까 박사모 회장이 정관용이 막 지랄 발광 폭력을 하다가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나와서 한불 꺾였다가 다시 조직을 만들죠. 조직을 만드는데 그 과정이 그 새누리당, 박근혜 새누리당이 이제 박근혜가 쪽팔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뀌었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새누리당을 우리가 계승한다. 누가? 박사모가, 박광희. 그래서 이 새누리당을 만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조원진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새누리당에 와가지고 새누리당 대빵 노릇을 한 거죠.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새누리당 대빵했는데 그 새누리당은 누구한테? 박사모가 있었죠. 박사모가 조원진, 네가 국회의원이지만 막 권력은 우리한테 있어서 조원진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박사모하고 조원진하고 결별해서 조원진은 나와서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박사모 애들은 이제 그 친박연대 있잖아, 친박연대. 그래서 이제 친박신당을 만들었죠. 거기에 이제 홍문종이 또 이제 조원진하고 싸우다가 조원진한테 쫓겨나가지고 친박신당 대표를 했는데 떨어지죠. 떨어져. 그래서 또 이제 그 정광용 걔네들도 다 떨어지죠.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단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해. 단 한 명도. 득표율은 0.74%. 광화문에서 100만 명 모여가지고 개폼 잡았지만 실제로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기독교 극우 뭐 대충 다 아는 얘기죠. 19세기에 미국 선교사, 우리 방영도 선생님한테 들어야 되는데, 미국 선교사, 개신교가 주로 왔다는 거죠. 미국에서 주로 기독교 근본주의 애들이 좀 왔다는 거예요. 서울과 평양 중심으로 활동했고, 평양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고, 이들의 영향을 받은 애들이 서북청년단이에요. 서북청년단, 이들의 기독교 폭력 집단인 거죠. 이들이 와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한국 교회의 기반을 잡았고, 이 선교사 집단들은 일제 때 자기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면 해방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거고 시리즈의 것은 시리즈의 거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아 로마한테 개기지 마 그랬잖아요. 이때 선교사들도 야 교회는 교회 일을 해야지 나라 일에 하지 마. 일제세 때. 그러니까 민족해방운동에 물론 일부 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기독교는 바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나라 일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겼죠? 미국이 이겼어. 미국이 이기니까, 전쟁 때 힘들 때 미국 개신교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힘들대, 먹을 거 돈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이제 막 원조물자를 막 주죠. 미국이 원조물자 주죠. 그거 누구한테 나눠주냐? 제일 믿은 사람들이 교회 아니야? 니네 교회들이 우리 원조물자 줄 테니까 니들이 한국에서 나눠줘. 교회가 힘이 엄청나죠. 미국의 원조물자를 나눠주는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선교사들에서 정치에도 관여하게 되고, 이승만, 감리교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부대통령은 목사, 대통령, 부대통령. 그 당시에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5%밖에 안 됐는데, 5%가 안 되는데, 이미 이승만, 장관급은 40%가 기독교인이야. 미국 원조를 통해서 기독교 파급 수단이 된 거죠. 엄청난. 박정희 때 미국 눈치를 보니까 계엄령을 내리더라도 교회는 막 100만 명 모여요. 빌리 그리함 아시는지 모르겠어. 여의도에서 100만 명. 군악대까지 와서 해도 이런 식으로 막
기독교를 막 저걸 융성을 시켰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어때요? 옛날에는 유럽에 유학 갔다 오면은 저기 교수 못 돼요. 옛날에는 법학도 저기 독일 갔다 와도 교수 못 돼. 다 미국식이야. 변호사 시험 다 모든 게 다 미국으로 바뀌었죠. 대입제도도 옛날에 학력고사였는데 미국식이죠. 뭐 다양하게 한다면 다 미국식으로 다. 모든 사회가 미국식으로 돼 있고 미국의 풀브레이트 재단이 공짜로 유학 보내는데 갔다 오면은 몰래 만나요. 힐튼 호텔 같은 데서 몰래 만나. 미국 대사 만나고 다 커넥션이 다 있어요. 미국의 눈에 안 들면 친미 안 하면 출세할 수가 없어 이제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고 미국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됐다는 거고 한기총 아까 다 얘기했죠. 2019년에 정강윤이 해가지고 말아먹었다는 거죠. 95%는 한교총으로 넘어갔다는. 최근에 통합 논의를 했는데 통합에는 되지 못했고 한기총에서 정광훈을 제명하려다가 제명까지는 아직 못한 상태예요. 사립학교의 80%가 기독교예요. 사립학교 개혁 노무현 때 엄청나게 저항을 했겠죠. 다 이 모든 탈북자 90년대 탈북자들은 이념에 의한 탈북자예요. 이념 때문에 탈북을 했어. 그래서 자유 그 대빵이 뭐야? 황장혁 이런 데죠. 2000년대 탈북자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탈북할 생각 없이 중국에서 돈 벌려 열심히 했는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기획 탈북 기독교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북한에 대해서 별로 반감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예요. 돈 벌어가지고 북에 송금해요. 국정이 다 알고 있는데도 다 봐줘요. 오유성 사건 아시죠? 간첩 오유성 사건. 서울시 공무원 오유성 있잖아, 남매. 오유성의 직업이 뭐냐면은, 여기 탈북자들 돈 모아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송금해주는 게 오유성의 직업이에요. 그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면 안 돼. 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면은 탈북자들이 남한에 안 오겠죠. 돈 벌어서 가족한테 돈 붙여야 되는데, 국가보안법이라 가지고 말이야, 지원 안 한다면 남한에 뭐 하려고 오겠어. 북한에 있는 가족들 먹여 살려고 남한에 돈 버는데. 그러니까 국정원이 다 알아. 오유성이 걸 다 아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관점이 달려. 90년대들은 이 반공주의가 되게 심해. 2000년대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반공을 먹고 사는데 써먹어. 돈벌이로 써먹어. 돈 주면 반공하고 돈 안 주면 반공 안 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미국이 그걸 알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주죠. 돈을 엄청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남한에서 2등 국민이냐. 북에 탈북한 여성들 노래방 가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남자들은 노가대판에 많고, 우리는 2등 국민이냐? 우리도 좀 하자. 우리도 정치 좀 하자. 그러니까 누구야? 태영 같은 놈들이 정치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니네 2등 국민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탈북자들이 정치 세력화를 하는 거고. 황장엽이 2010년에 이 괴수죠. 괴수가 죽으면서 내부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념적으로는 상실해요. 김영환이 반북운동하고 있지만 황장엽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황장엽이 왔을 때 한국에 있는 모든 철학과 교수들하고 황장엽하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 반 정도는 황장엽한테 넘어갔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쭉쭉 된 거고 탈북자에 대한 재정 지원 뭐 다 했는데 미국 애들이 하고 이렇게 돈 받고 다 이렇게 나눠져 가서 돈 얼마씩 받고 하는 거예요. 제일 열심히 하는 탈북 여성들이 이게 조직력이 세요. 그래서 여성들에서 돈을 줘가지고 뭐 하는 거고 집회에 돈 주는 거, 뿌리는 거 돈 주는 거 이렇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미국 돈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 교회 돈을 많이 받죠. 자발적으로. 돈이 옛날에는 CIA나 국정원에서 많이 나왔다면 이제는 이제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친미 반공의 특징은 독립성, 자주성, 대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